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태풍 남마돌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 영남 해안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서쪽 내륙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오늘 낮 기온 25도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더욱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무척 커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8 전투비행단 특수비행부대 블랙이글스의 경유 수목구 성분조사가 1년여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자 원주 횡성 일대 군용기 피해 주민들의 분노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함께 참여한 백오인 의원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원주 지역 하천 보호를 위해 원주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조사하는 수달조사단이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 환경 교육과 연계해 조사 활동을 진행하는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횡성 한우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횡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인 횡성 한우축제 개최 소식 들어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우리나라가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18일 정오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남마돌의 영향으로 경상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택시 3부제 운행 해제를 두고 택시업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원주시가 최근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개인택시 노조와 법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노조 등과 이해 당사자들과 연이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노조는 3부제 운행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측은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제가 해제되는 상황과 최근 전기차 택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변수라며 일방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소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가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전문 채취꾼 등산객의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송이, 잣자생지와 임도산림 인접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등 입법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원주 8 전투비행단 특수비행부대 블랙이글스의 경유 스모크 성분조사가 1년여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자 원주 횡성 일대 군용기 피해 주민들의 분노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 보상금이 지원됐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건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횡성군 의원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우인입니다. 네, 원주 횡성 주민으로 구성된 군용기 소음 대책위가 지난 14일 충남 공군본부 정문 앞에서 원정 시위를 열었죠. 그때 백오인 의원께서도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열린 시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횡성 원주 주민들이 이 군용기 소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군에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이 공군 참모총장이 횡성군하고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소음 피해 그리고 말씀하신 이 스모크 피해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여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소음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이 스모크 성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와 횡성 주민들이 14일 날 오전에 공군본부 정문 앞에서 이 스모크 조사를 즉시 시행해 달라라는 시위를 열게 됐습니다.
이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게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난 처음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참여한 주민들이 1시간 반 정도 시간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의 요구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공군 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원주 8 전투비행단 특수비행부대 블랙 이글스의 경유 수목구 성분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1년 전부터 요청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다. 뭐 그다음에 군 내부에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다음에 조사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조사 장소는 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런 세부적인 사항 갖고 논의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성군의 입장은 이거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의 눈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부분은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에서는 이에 앞서서 조사 계획을 밝히고 또 강도 높은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네, 공군 참모총장하고의 간담회 이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동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관군 실무협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민관군 실무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거냐 용역비는 또 누가 부담을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논의들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호 전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해 9월과 12월에 횡성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블랙이글스 순환 배치 검토, 경유 수목구 성분 조사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최고 지휘관의 지시에도 공군 측에서 스모크 성분 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번 시위에 따른 공군 부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박인호 전 공군 참모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공군 참모총장도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참모총장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주의를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또 시위를 벌였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군과 대책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히 좀 해결해달라, 조사에 응해달라라는 입장을 계속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8 전투비행단 공군 비대와 인접한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 피해 내용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소음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청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모크 관련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높은 고공에서 에어쇼처럼 이렇게 스모크가 나올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공군 측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공 비행할 때도 이 스모크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직접 지상, 농경지나 아니면 우리 원주 시민들이 드시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 이 지역으로도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성군이나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환경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모크 성분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입니다. 보상금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최근에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보상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네, 행성군민이 전체 4만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 보상 지급
포함된 행성 구민이요 16,398명, 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행성군의 가운데 행성읍 지역에 행성 구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데 행성읍 대부분의 지역이 이 피해 보상 지역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피해 보상을 받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졌을 때는 47억 5천여만 원 정도의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액 기준이 규정이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절반 이상이 감액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보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보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보상을 어떻게 주냐면요. 네. 이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눴고요. 네. 가장 소음 피해가 큰 1종은 6만 원, 그다음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 이렇게 최고 보상액을 정해놨는데요. 네. 이걸 100% 다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종에 들어가면 무조건 6만 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번에 보상을 해줄 때 일종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도 6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느냐, 그리고 근무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거주지가, 그다음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감액을 한 겁니다. 뭐 50% 감액, 30% 감액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0% 6만 원을 다 받는 인원이 전체 대상자 중에 일종 부상자 중에 뭐 30%, 50%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액은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죠. 이렇게 2중, 3중의 감액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용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 듣고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군용기 소음 문제, 군부대가 있는 한은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대책이나 행정군이 요구하는 게 가장 크게 소음 피해를 주는 블랙 이글스를 해체해달라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도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저런 기준을 갖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랑 보상받는 기준이랑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잘못된 감액 기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몇 수십 년 피해보고 있는 우리 행성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행송군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가 원주천에 사는 수달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달조사단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수달 조사에 나서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수달조사단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수달조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또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살고 있어서 하천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생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과 환경인데요. 하천과 강이 건강해야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어서 환경교육과 정책 연구는 중요합니다. 이 수달조사단의 활동으로 환경 교육과 정책 연구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원주에서는 수달이 살고 있는 흔적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하천 정비 사업과 지역 개발을 진행할 때 수달의 서식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달의 서식과 이동을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건데요.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수달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시민들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거치면서 11월까지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수달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주 친환경 물빛놀이센터 양미화 간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는 2022년 상반기에 물하천 시민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한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과학자인 수달조사단을 모집하여 5명을 수달조사단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물하천 시민리더 양성 과정에서 수달 전문가로부터 수달의 서식지와 행동, 배설물, 발자국 등 흔적 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시민과학자 수달조사단은 수달 서식지와 흔적을 GPS로 기록하여 수달의 서식지가 잘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책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수달조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할까요? 네, 시민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달조사단은 8월 말 위촉식을 시작으로 원주시 하천 2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민들이 전문가의 동행으로 하천을 다니면서 수달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요. 원주 도심 하천인 매지천과 비도심 하천인 궁촌천에서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달의 배설물을 모아서 하천에 관한 정보도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수달 보호를 위해서 수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이해가 됩니다. 수달 조사단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민들로 구성된 이 수달 조사단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수달의 이동과 서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는 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원주의 생물 다양성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수달 조사단과 수달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요. 수달 보호와 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계획입니다. 양미화 간사에게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는 유역 및 하천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실천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 제안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수달 조사는 원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원주 지역 하천의 수달의 서식 및 이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주 지역의 환경 교육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달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멸종 위기 생물인 수달은 높은 사망률에 비해서 짧은 수명을 가졌고 또 적은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달의 생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각별히 하천 환경을 보호하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천에서는 통발 사용을 금지하고요. 시민들은 최대한 하천의 수질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하천에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고 또 댐에는 수달을 위한 생태 이동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수달 조사단의 활동으로 시민들이 수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를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수달이 원주 하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하천 보호에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18회 횡성한우축제가 올해 3년 만에 대면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횡성한우축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횡성문화재단 김상민 문화사업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여파로 횡성한우축제가 올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가 되죠. 오는 30일부터 축제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축제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 제18회 횡성한우축제는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횡성을 방문해 축제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힐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횡성에서 맛보소, 한우축제 즐기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더욱 풍성해진 컨텐츠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개최 장소와 일정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기존 횡성한우축제는 횡성의 아름다운 성강을 배경으로 성강 둔치 일원에서 축제가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하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부두기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횡성 한우축제 하면은 대규모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라고 알려졌는데 그간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됐죠. 또 오랜만에 개최되는 만큼 달라지는 행사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 좀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축제를 기다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전면 오프라인 축제로 축제 현장에서 남녀노소 모두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일정별 내용도 궁금합니다. 일정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까요? 네, 올해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메인 공연으로는 축제 기간 동안 일자별 각기 다른 테마로 횡성 청소년경화관과 국민합창단 등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개막식을 포함한 대규모 공연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예술제, 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제와 하빌리온 설치 미술, 횡성한우 특색 대표 후원사인 곡춘당의 술빚기 체험 등 다양하고 색다른 프로그램들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한우하면 국내에서 횡성 한우를 가장 으뜸으로 꼽죠. 다른 한우 축제와 비교했을 때 횡성 한우 축제가 지닌 특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횡성 한우라는 자체 브랜드와 횡성 한우의 맛이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맛있는 한우와 좋은 브랜드로 하는 축제니까 횡성 한우 축제는 당연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동안 횡성 한우 축제가 온라인으로만 개최가 됐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 개최를 했을 때 이 판매량 집계 등의 성과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났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 주시고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축제와 오프라인 축제는 좀 엄연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최 성과 기준이 어떠냐에 따르지만 좀 한국 축제 특성이나 지역 특산물 축제로 봤을 때 판매량이 좀 기준이 된다면 당연 오프라인 축제의 성과가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문할 때 축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겠죠. 팁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횡성 한우를 맛보고 저희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횡성 한우 축제가 단순 먹거리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서 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즐기면 더 풍성하게 축제를 좀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장 방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횡성 한우와 이제 지역에서 자란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을 횡성 한우 축제 홈페이지에 좀 개설해 놨습니다.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횡성 한우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향후 축제 개최 계획과 더불어서 초대 말씀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진행되는 제18회 횡성 한우 축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많은 콘텐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횡성문화재단 김상민 문화사업팀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강원 지역 역점 SOC인 제2경춘국도 GTX 비해 공사를 막겠다는 사업자가 없어서 연쇄 유찰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원인인데요. 내년에 정부의 SOC 예산 색감 및 예비타당성 면제 강화 방침까지 겹쳐서 SOC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제2경춘국도 강원 구간인 340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접수 마감 결과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9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